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소방관의 승진을 심사하는 근무평정 과정에서 일선 부서장의 평가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조 측이 창원소방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은 없다며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소방노조가 창원소방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 지난해 말입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10월 하반기 공무원 승진 심사. 창원소방본부장이 직위를 이용해 일선 부서장 몫의 근평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의혹입니다. 소방공무원 근평은 119 안전센터장과 상급 기관장이 내린 점수를 합산해 내려지는데 센터장이 하는 1차 평가를 본부 인사부서에서 임의 조정한 뒤 실무 담당자가 센터장의 도장만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센터장이 점수란에 점수를 기입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어. 근무평정부에 점수를 다 적어서 와가지고 도장을 찍으래서 찍어. 경남 소방노조는 해당 근무평가가 119 안전센터장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됐고 평가 과정에서 본부장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근무평정 비리는 인사 담당자의 개인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이고 본부장 및 본부 간부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감찰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요나 강압 등으로 1차 평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119 안전센터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근무평가를 다시 하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추가적으로 조치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창원소방본부장을 불러 사건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제철을 맞은 겨울 딸기. 요즘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딸기 산지에서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차량 한 대가 농로를 지나갑니다. 같은 날 오후 이 차량은 유흥가에서 발견됐고 운전자 김 씨의 손엔 딸기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농가에서 훔친 딸기입니다. 김 씨는 전담팀까지 꾸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로 쪽에 있는 숲이고 이런 걸 갖다가 광범위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난 한 달 동안 김 씨가 훔친 딸기는 390kg, 시가 780만 원어치로 피해 농가가 8곳입니다. 늦은 밤 손전등을 들고 하우스에 들어가 잘 익은 딸기만 일일이 골라 훔쳤습니다. 피해 농가 인근입니다. 범인은 평소 비닐하우스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훔친 딸기는 유흥업소에 팔아넘겼는데 김 씨는 농민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이 아이기를 바랬는데 아니습니까? 마을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황당하고 착잡합니다. 올해 겨울 딸기는 적은 일조량으로 수확량이 줄다 보니 평년보다 값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싼 게네. 아주 내가 여기 해서 봤지만 딸기도 처음 봤어요. 이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빙 돌아오고요.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공범과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방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인구 문제와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룰 정부 부처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담당할 정부 부처 신설에 대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론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정치권에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저출생 대책, 인구부와 같은 정부 부처 신설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신설이 제안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불붙기 시작한 인구부 신설을 넘어
가칭 인구지역 균형발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놓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부처가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기능에 그쳐 결국 위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산업,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 집행은 결국 개별 부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과 균형 발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정부 부처의 신설은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해 공론화가 시작된 정부 부처 신설에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정책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균형발전부에 정책권, 예산권, 인사권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거죠.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정책 경쟁 움직임과 맞물려 균형발전부 신설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최대 규모의 한 파크 골프장의 운영권을 놓고 창원시와 동호인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위법성 해소를 위해 정비공사와 운영권 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동호인들의 반발로 예정된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만 제곱미터 109홀 규모인 파크 골프장. 평일 낮 매소운 한파에도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의 위탁을 받아 관리했지만 지난해 11월 관리와 운영에 대한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협회 측이 임의로 구장을 확장하고 비회원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해당 파크골프장의 합법화를 위해 정비공사와 운영권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의 무단 정거로 예정된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투쟁본부가 설치됐습니다. 협회는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권을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지난 18년 동안 구장을 대신 관리한 만큼 공사가 끝나면 자신들에게 다시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일정 기간 회원에 대한 무료 입장과 대체 구장 마련 등도 요구합니다. 5년 정도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협회에서 구장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바람이고. 반면 창원시는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골프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협회의 무단 점거가 계속되면 대산 파크 골프장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 취소까지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불법성 논란에 휘말린 경남의 파크 골프장은 모두 23곳. 대부분 원상 회복되거나 법적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됐지만 관리와 운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는 곳은 창원 대산 파크 골프장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7도, 거창이 영하 8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는 창원이 영하 11도, 산청이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편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이 0도에 그치는 등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칼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욱 극심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부 내륙에서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7도, 창녕이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1도로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8도, 사천이 영하 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영하 4도, 거창 영하 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 그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휴일인 일요일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경남권의 해양 관리와 개선에 국비 206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은 통영국도항에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길이 113m 방파제 설치와 마산항 안전 강화를 위한 유지 보수 공사와 환경 개선 등입니다. 또 해양 친수공원 시민 휴식 공간에도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남해대교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기간 남해군은 대교의 신축 이음을 바꾸고 전망대 공사를 진행합니다. 남해군은 임시 순환버스와 승강장을 운영합니다. 하동군이 고령자와 청년 농업인이 많은 마을 30여 곳에서 농번기 마을 식당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변에 이용할 식당이 없고 공동 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로 주민 15명 이상이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이달 말까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상남도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의령 화정초등학교 LH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다음 달 2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다자녀 유형주택 5가구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공급합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시군과 LH가 협력해 임대주택 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지역 농산물 가공센터인 창년다음 가공센터를 오는 7월까지 조성합니다. 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창녕군 도천면 일대에 세워지는 창녕다음 가공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495제곱미터 규모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도 받을 예정입니다. 창녕군은 지역 농민들이 가공센터를 공동 이용해 마늘과 양파 등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